실수요자일 수도 있고요. 실수요자가 아닌 단기 차익을 원하는 투자자라도 최소한의 수익을 보고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시간차를 노리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은 항상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특별한 부동산 시장,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어쨌든 이 낙찰 받으신 분은 25명을 제치고 낙찰을 받았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경매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4경 80376 남양주 화도읍에 있는 아파트예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골라서 물건을 검색하고 계세요. 자그만치 26명이 들어왔어요. 감정가 2억인데 낙찰가는 2억 5,490만 원. 자, 물건은요 84제곱짜리 32평형 아파트고요. 층은 20층이에요. 20층 중에 20층이니까 탑층이죠. 탑층은 기준층보다 조금 가격이 낮은 게 일반적이죠. 자, 물건 권리 분석 한번 해볼게요. 먼저 등기부등본 보시면 소유권이 있고요. 밑으로 근저당, 삼성생명의 근저당이 있고 또 추가 근저당이 약간 더 있고요. 그리고 세금이 있고요. 남양주 세무서니까 당해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이 없죠. 왜요? 이 집에는 임차 내역이 없음. 즉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집주인이 살 때는 그냥 말소기준 권리만 확인하면 된다. 인수되는 특별한 권리가 없다면 그저 말소기준 권리만 확인하면 됩니다. 세금, 배당 순위 이런 거 안 따져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는 임의경매, 이 삼성생명 보험의 근저당이 임의경매가 말소기준 권리고요. 인수내역 없이 권리관계가 깨끗한 물건입니다. 이렇게 집주인만 있는 집은요. 권리 분석할 게 별로 없습니다. 집주인이 배당을 받던 못 받던, 채권자가 배당을 받던 못 받던, 체납된 세금이 배당이 되던 안 되던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점유자가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일 때, 특히나 이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집주인만 사는 집은 권리관계가 간결하다. 지금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5,500만 원이 더 높은 2억 5,500만 원인데요. 가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지금 실거래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신한 토탈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평형이 있는데요. 84제곱짜리죠? 자, 마우스를 이렇게 대면 84제곱이라고 떠요. 여기는 71제곱이네요. 84제곱짜리를 실거래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역시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죠. 언제 이후로 올랐어요?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지면서 이쪽으로 또 풍선 효과, 다른 지역들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이쪽으로 몰리면서 지금 이 지역의 아파트들이 다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물건들을 보면요. 9월 달만 해도 2억 1,500이었는데 2개월 새에 2억 7천까지 실거래가 올랐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건들은 2억 8천까지 나와 있어요. 2억 8천. 실제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매물들은요.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때는 2억 7천에 거래가 됨과 동시에 다 나와 있던 다른 매물들도 가격을 다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물건은 막 2억 8천으로 가격 올린 거죠. 원래 2억 7천으로 했다가 1,000만 원을 올렸어요. 바로 며칠 전에. 얘가 거래가 되면 그러면 또 남아있는 물건들이 또 귀해지고 또 얘는 또 1,000만 원 더 올려서 2억 9천. 2억 9천이 거래가 되면 또 3억. 이렇게 물건 하나 거래가 될 때마다 가격이 팍팍 뜁니다.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에요. 늘 이렇지 않고요. 또 어떤 규제가 있어서 이걸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지금은 현재는 낙찰을 받은 분이
2억 5,500에 받으셨는데요. 실거래가랑 똑같잖아요. 하지만 명도 끝나고 매도할 때쯤 되면 아마 또 몇 천이 올라 있겠죠. 지금 시장 상황이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경매 물건은 원래 저렴하게 낙찰받는 게 맞는데요. 이렇게 물건이 귀한 시장에서는 실제 거래 가격으로 낙찰을 받더라도 그동안의 가격이 뛴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낙찰을 받게 되는 거죠. 실수요자일 수도 있고요. 실수요자가 아닌 단기 차익을 원하는 투자자라도 최소한의 수익을 보고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시간차를 노리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은 항상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특별한 부동산 시장,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어쨌든 이 낙찰 받으신 분은 25명을 제치고 낙찰을 받았고요. 낙찰가는 거의 실거래가에 육박하는데 명도가 끝나고 나면 아마도 적당한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라고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이 지역 물건들 아마 지금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물건을 하시더라도 아마도 낙찰가는 꽤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24경 4952. 역시 창현리에 있는 아파트고요. 2억 4천의 감정가인데 낙찰이 됐어요. 지금 이 물건은요, 사이즈가 좀 돼요. 방이 4개짜리예요. 방이 4개이고 층은 4층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84제곱짜리보다 사이즈가 더 크고 층수는 조금 더 낮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입찰 인원이 15명으로 적었죠. 그런데 낙찰가는요, 역시 한 6천만 원 정도 업된 3억 5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먼저 권리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임차인 없이 집주인이 살고 있는 물건입니다. 집주인이 있고요. 밑으로 근저당, 대부업체의 근저당이 있는데요. 그리고 개인 근저당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가압류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관련된 그런 뭔가 채무 관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경매는 하나저축은행에서 경매를 넣었어요. 임의 경매를 넣은 하나저축은행은 이 대부업체와 같은 곳일 겁니다. 어쨌든 말속이 좀 걸리는 임의경매 하나저축은행이고요. 인수하는 권리 없이 권리상으로 깨끗한 물건이죠.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권리가 아주 간단한 물건이에요. 자, 이 물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이버에서 경양 아파트를 확인을 해 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풍선 효과 때문에 갑자기 급등한 지역이라서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1월 달에 거래된 건을 보면 최고가가 3억 300이에요. 그런데 낙찰가가 3억 500이죠. 거의 실거래가에 낙찰을 받았다. 호가는요, 3억 2천입니다. 그러니 거의 호가랑 1,5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물건이네요. 낙찰가는 거의 실거래가와 별 다르지 않다. 낙찰가가 꽤나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시세 차익은 거의 힘들 것 같고요. 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분이 낙찰을 받으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조이16님, 남양주 화도에 있는 시세 차익용으로 보고 있는 물건입니다. 감정가보다 현재 실거래가가 많이 올라서 신건일 때 매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아요. 피드백 주신 것처럼 수도권에서는 다들 이쁜 물건에만 집중을 하는 건지 매각 금액이 만만치 않네요. 거의 실거래가에 육박하고 실거래가와 300에서 500만 원 차이로 낙찰 받아 가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거의 실거래가 정도 쓰셔야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동네의 물건이다. 물건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원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결코 저렴하게 낙찰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경매가 항상 이런 식이면 물건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낙찰가가 높아요.
아, 둘 다 임장을 다녀오셨군요. 탐정놀이 하듯이 우편함도 확인을 했는데요. 1번. 첫 번째 거는 우편물이 와 있었어요. 압류 진행권. 두 번째 거는 우편함에 뭐가 잔뜩 있더군요. 여기 지금 관리비가 340만 원 정도가 있다는 건 관리비 꽤 많이 면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연체가 되어 있을 때는 관리실에 한 번 더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사람 안 사는 건지, 이 관리비가 다 공용 관리비인지 아니면은 전용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세요. 관리실도 나름대로 독촉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공용 관리비만 계속 나와서 340만 원 정도가 쌓였다라고 하면 이 집이 정말 완전히 빈 집인지, 그러니까 집주인이 짐을 다 치운 집인지, 아니면 집주인이 짐을 놓고 잠시 어디로 가 있는 상황인지 알아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명도를 또 한번 생각해야 되니까요. 공실인 집,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안 사는 집이 명도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완전히 다 공실이면 괜찮아요. 완전히 진짜 공실이어서 그냥 열쇠 문 따고 들어가도 되는 집이면 괜찮은데, 사람은 연락이 안 되고 짐은 있고, 이게 제일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사람이 없이 겨울을 나면요, 집이 망가져요. 이렇게 관리비 연체가 많이 있는 집이라면 이 집에 사람이 가끔은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짐을 빼놓은 건지를 좀 알 수 있으면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명도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사람은 없는데 짐만 남아있는 집은 오히려 명도가 어렵다. 알고 계세요? 자, 요새 핫하다는 남양주라 그런지 매각 금액도 입찰인도 어마어마하네요. 저는 계속해서 보물찾기를 해보려고요. 진짜 맞아요. 이거 진짜 보물찾기도 아니고 조금 지방도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계속 사람들이 몇몇 물건에 몰려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낙찰가가 결코 쌀 수가 없어요. 자, 물건 열심히 이렇게 잘 보고 계세요. 물건 보면 굉장히 재밌죠. 실제로 가서 현장 답사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에 현장 답사하는 방법이 영상으로 나갔어요.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점유자의 상태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지만 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 주도 과제 열심히 잘해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